범죄를 저지르면 사건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할 수도 있고 제3자나 이해관계자로부터 고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고소고발이 아닌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인지수사를 해서 불법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를 입건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를 당해 입건된 사안이든 음주운전이나 공무집행 방해 등 사안과 같이 경찰에 현장 적발된 경우이든 수사기관 스스로 수사에 혐의가 포착된 사안이던지 간에 형사사건 피의자가 된 경우라면 경찰 조사부터 우선 받게 될 것인데요. 이후 검찰 송치 및 기소 절차 이후 재판까지 대략적인 과정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형사사건 피의자로 특정되면 경찰 조사부터 받게 됩니다. 드물게 검찰에서 직접 수사가 가능한 사안에 있어서는 검찰청 조사에 먼저 불려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부터 진행됩니다. 고소인이 있는 사건이라면 고소인이 먼저 출석해 피해자 진술을 하게 되며 이후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피고소인 조사가 바로 잡히는 것은 아니며 긴급한 사건 처리가 필요한 수준이 아닌 한은 1, 2주 정도 지나야 피의자 조사가 진행됩니다. 경찰서에서 전화를 걸어와 일정 조율을 하게 되며 담당 수사관은 큰 변수가 없는 한 피고소인 일정에 맞춰 조사 날짜를 조정해 줍니다. 경찰은 필요하다면 고소인과 피고소인 동의를 얻어 대질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으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사건 송치를 합니다. 반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면 무혐의 불송치로 사건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사건은 검찰청으로 송치되는데요.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검사는 필요하다면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출석시켜 추가 조사를 할 수도 있고 별도 조사 없이 경찰 수사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하게 됩니다. 검사는 피의자에게 혐의가 인정이 안 된다면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할 것이며 죄는 인정되는데 한 번 기소를 면하게 해주는 선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기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면 약식기소나 정식기소, 구공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검사가 약식기소 벌금 구형을 해주었다면 피의자 본인이나 약식재판부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겠지만 만약 피의자가 형사공판 절차에 회부되면 피의자는 그때부터는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무죄를 받는 경우가 아닌 한은 벌금이나 집행유예, 실형 선고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내에 항소를 제기하여 1심 판결에 불복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피고인 본인 외에도 검찰 측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 주장을 하려면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경우도 아니고 억울하다는 취지로 무혐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가능한 첫 경찰 조사에 갈 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에 동행하고 조사날 이전부터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선은 혼자 조사에 가보고 변수 상황이 생기거나 불리한 상황에 처하면 그 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지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식의 대응은 잘못된 판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변호인 없이 무작정 혼자 경찰 조사에 간다면 내가 예상했던 대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대단히 낮습니다. 수사관의 압박 질문에 당황하기 마련이고 예상치 못한 질문과 변수 상황에 제대로 된 답변도 하지 못하고 버벅대다가 논리가 흐트러지면서 진술의 일관성도 흐트러지게 됩니다. 첫 조사날 이전에 변호인을 미리 선임하면 조사 때 주로 어떤 내용을 물을지 대략적인 예상 질문은 어떻게 될지 예측이 가능하게 되기에 답변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변호사가 조사날 옆에 동석해 있게 되면 답변이 막히게 되면 수사관에게 양해를 구하고 조사를 잠깐 중단한 후 변호인과 논의를 할 수도 있고 변호사가 적절히 개입해 조력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무혐의 무죄 주장을 할 때에는 첫 조사 때 어떻게 진술하고 혐의 소명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잘못 조사를 받고 왔다면 나중에 추가 조사를 받는다 해도 첫 번째 조사날 작성된 조서는 계속 남게 되기에 이후 진술을 번복한다고 해도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내 주장을 믿어줄 가능성은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경찰 조사 이전 시점부터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지 첫 조사를 받고 난 뒤 혹은 재판에 넘어가면 그때 변호사를 알아봐야지 했다가는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때에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경찰 조사 당일에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보통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는 형량 감면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수적인 양형 자료로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반성문이나 탄원서는 언제 내야 한다는 기준 시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진 때에는 재판부 판사님에게 반성문과 탄원서를 내게 될 것이며 사건이 검찰청으로 송치되었는데 검사에게 기소유예나 약식벌금 등 선처를 바랄 때에는 검사님 앞으로 반성문과 탄원서를 내게 됩니다. 사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가 인정되는 한 사건은 무조건 검찰로 송치될 것이니 경찰 수사관에게 반성문이나 탄원서가 제출된다고 해서 실질적인 양형상 선처가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기소 여부 결정 권한은 검사한테 있고 재판 과정에서 형량 결정 권한은 재판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찰 조사 당일 이전까지 반성문과 탄원서를 미리 준비할 수 있다면 가능한 조사날 함께 제출하는 것이 본인 사건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검찰 송치 이후 제출해야지 마음먹고 있다가 잊고 제출하지 못한다거나 제출 이전에 검사 처분이 나올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수사 때 제출하는 서류들은 모두 수사 기록에 편철되어 검찰, 법원까지 같이 넘겨진다는 점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피의자라면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든 수사관에게 반성의 모습을 어필하는 차원에서든 반성문, 탄원서 등 서류를 미리 제출하는 것이 본인 사건 처리에 도움될 것입니다. 경찰 조사 전에 피해자와 미리 합의하는 것이 감형에 유리할까요?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가 나올 상황이라고 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드시 진행해야 감형 및 사건 처리에 있어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합의는 기소 후라면 판결 선고 시점 이전까지 해야 하며 수사 단계에서는 처분이 나오기 이전까지 해야 합니다. 만약 경찰 조사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되어 처벌 불원서를 미리 제출할 수만 있다면 양형상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조사 과정에서도 다소 유연한 사건 처리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조사받을 때 동석이 가능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피의자가 성인인 이상에는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본인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은 물론이고 사건 관계자라 할지라도 조사에 동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피의자는 공판 단계가 아닌 수사 단계에서는 국선 변호인 선임이 불가능하니 오직 본인이 선임하는 사선 변호사만이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에서 피의자와 동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조사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변호사가 따로 없어도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조사에 동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 선임을 한다면 절차상 어느 시점부터 도움을 주는 것일까요? 언급드린 대로 변호사 선임 시점은 가능한 빠를수록 피의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찰 조사 출석 시점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첫 진술부터 실수 없이 일관성 있는 대처로 혐의 소명을 할 수 있고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또는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지면 그때 가서 변호인을 선임해야지 했다가는 차후 변호인을 선임하더라도 이미 그 시점 이전에 했던 진술은 바꿀 수 없고 변호사가 대처할 수 있는 범위가 일정 부분 제약된다는 점에서 사건 초반에 변호인을 선임할 때에 비해 수임 효과가 다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나 검찰청 조사에 출석 예정이시라면 법무법인 은우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